혼자 먹는 밥이 외로울까요? 아니면 혼자 먹는 밥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69세 정혜순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30년 동안 가족의 밥을 지어온 한 여성이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녀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이 작은 도시락 안에는 한 사람의 삶과 기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혜순 씨의 화요일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남양주 아침 6시입니다. 작은 부엌에 불이 켜집니다. 69세 정혜순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김자반, 장아찌, 멸치볶음, 계란 후라이. 익숙한 손길로 반찬을 꺼내 도시락통에 담으십니다. 요즘은 누가 도시락을 싸냐고 혜순 씨는 말합니다. 편의점에 가면 도시락이 즐비하고 식당은 곳곳에 있고 배달앱을 열면 수백 가지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도 자신은 아직 도시락을 쌉니다. 아니, 이제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도시락을 쌉니다. 밥을 눌러 담으며 혼잣말을 하십니다. 예전엔 도시락 3개 싸느라 정신이 없었다고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담고 김을 구웠습니다. 30년을 함께해온 주방입니다. 낡은 도마에는 칼자국이 깊게 패여 있고 가스레인지 손잡이는 손때로 반들반들합니다. 냉장고 문에는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이 아직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아침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부터 남편이 퇴직하던 날까지 이 주방은 혜순 씨의 모든 아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이들 도시락 2개, 남편 도시락 하나, 매일 아침 3개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큰아이 도시락엔 김자반을 많이, 작은아이 도시락엔 계란 후라이를 꼭, 남편 도시락엔 멸치볶음을 넉넉히 담았습니다. 혜순 씨는 평생 전업주부였습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싼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밥을 지어 가족을 먹이고 집에서 남은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이 모자라면 자신의 것을 덜어주고 밥이 부족하면 자신의 몫을 줄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엄마니까 아내니까. 세 식구가 도시락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면 혜순 씨는 혼자 남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3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지금 남편은 지방 요양원에 계십니다. 3년 전 낙상 후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간병을 했지만 혜순 씨의 체력으로는 감당이 어려워졌습니다. 자녀들은 서울과 대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쁩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전화가 옵니다. 잘 지내냐는 짧은 안부입니다. 이젠 먹여줄 사람도 같이 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큰 집이 텅 비었습니다. 아침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한 도시락을 싸면 어떨까? 처음엔 이상한 생각 같았습니다.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도시락을 싸서 밖에 나가나? 하지만 그날 혜순 씨는 도시락을 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도시락을. 이 도시락은 이제 혜순 씨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도시락을 쌉니다.
혜순 씨는 도시락 뚜껑을 천천히 닫으십니다. 오늘도 화요일입니다. 김자 반, 콩자 반, 무말랭이, 멸치볶음. 평범한 반찬들이지만 혜순 씨에겐 모두 기억입니다. 다 예전 집 밥상이었던 것들입니다. 김자반은 큰아이가 좋아했습니다. 학교 다녀와서 김에 밥 싸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멸치볶음은 남편이 매일 찾았습니다. 술안주로도 좋고 밥 반찬으로도 좋다며 늘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말랭이는 작은아이가 이상하게도 즐겨 먹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싫어하는데 자기는 그 쫄깃한 식감이 좋다고 했습니다. 반찬을 담던 손끝이 멈춥니다. 문득 어린 아이들이 떠오르십니다. 까까머리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 도시락 가방을 메고 학교 가던 모습. 소풍날엔 김밥이었습니다. 김밥은 특별식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준비해서 새벽에 많은 김밥, 당근, 시금치, 햄, 단무지, 계란. 알록달록 예쁘게 많은 게 중요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도시락 가방을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평범한 도시락입니다. 김밥처럼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일 자신 같다고 혜순 씨는 생각하십니다. 특별할 것 없는 도시락입니다. 하지만 그 안엔 한 사람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지어온 밥의 기억이 이제는 자신을 위한 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혜순 씨는 버스에 오르십니다.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눅눅해진다고 합니다. 벽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들리는 집. TV를 켜도 소리가 공허하게 울립니다. 가끔 전화벨이 울리면 놀라서 달려가지만 대부분 보험 권유나 통신사 안내입니다. 그냥 아무 버스나 탑니다. 바람이라도 쐬려고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 혼자라는 생각이 덜합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입니다. 혜순 씨의 무릎 위 도시락통이 반짝입니다. 도시락통을 내려다보며 혜순 씨는 미소 짓습니다. 목적지는 없습니다.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위로가 됩니다. 학교 가는 학생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시장 가는 어르신들,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공원입니다. 혜순 씨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치십니다. 사실 처음엔 혼자 먹는 게 쑥스러웠다고 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이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처음엔 그런 생각들이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화요일엔 도시락을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방 속 도시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화요일엔 조금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먹다가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옆 벤치 사람이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화요일, 혜순 씨는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먹어보자고. 그런데 한 입 먹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누가 보든 말든 이건 자신의 하루니까요. 자신을 위해 지은 밥, 자신을 위해 담은 반찬.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밥이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먹는 밥과 똑같은 밥인데 왜인지 더 맛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새가 지저귀는 이곳에서 먹으니까. 옆 벤치에 앉은 어르신이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 냄새 참 좋다고, 장아찌 냄새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네, 직접 담근 거라고 혜순 씨가 대답하십니다. 어르신은 요즘 그런 손맛을 찾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다들 사 먹지, 누가 담그냐고요. 짧은 대화지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누군가와 밥 이야기를 나눈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햇살 속 도시락 위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나뭇잎이 하나 둘 떨어집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자신의 소풍이라고 혜순 씨는 말합니다. 어린 시절 소풍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산에 가고 친구들과 돗자리 펴고 앉아 밥 먹던 기억. 지금도 소풍입니다. 혼자지만 소풍입니다.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혜순 씨는 도서관으로 향하십니다. 비 오는 날은 공원보다 여기가 좋다고 합니다. 도서관 1층 식당입니다. 혜순 씨는 책 한 권을 옆에 두고 도시락을 꺼내십니다. 오늘은 요리책입니다. 새로운 반찬 레시피를 찾아봅니다. 다음 주엔 콩조림을 해볼까 아니면 깻잎찜을 해볼까 고민합니다. 여기가 좋은 건 아무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 밥을 먹습니다. 학생들은 참고서를 펼쳐놓고 직장인들은 노트북을 두드리며 어르신들은 신문을 읽으며 식사를 합니다. 모두 혼자지만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빗소리와 식당의 조용한 소음입니다. 그 속에서 혜순 씨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고요한 분주함 속에서 평온을 느끼십니다. 이런 날엔 밥 냄새가 위로가 된다고 혜순 씨는 생각하십니다. 갓 지은 밥의 구수한 냄새가, 장아찌의 새콤한 향이, 김자반의 고소한 기운이 모두 작은 위안이 됩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혜순 씨는 책을 펼칩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매주 화요일입니다. 혜순 씨의 도시락 날입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문득 밖으로 나가고 싶어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게 한 달째 계속되더니 이제 약속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밤이면 내일 뭘 먹을까 고민합니다. 화요일 아침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쌉니다. 이제는 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날씨에 따라 장소는 바뀝니다. 맑은 날엔 공원으로, 비 오는 날엔 도서관으로. 하지만 도시락은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반찬, 같은 구성. 그 익숙함이 좋습니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싸는 도시락입니다.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밥을 지으셨던 손입니다. 이제 그 손이 자신을 위한 밥을 지으십니다. 자신을 위한 도시락을 쌉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듭니다. 그게 이상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비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채운다는 뜻입니다. 비어있는 시간을 나로 채우는 것입니다. 평범한 반찬, 평범한 도시락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돌보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를 돌봤던 사람이 이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입니다. 혜순 씨는 내일을 위해 반찬을 준비하십니다. 이제는 익숙한 루틴입니다. 월요일 저녁엔 화요일 반찬을 준비합니다. 멸치볶음을 좀 더 해야겠다고 혜순 씨가 혼잣말을 하십니다. 지난주엔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자반 냄새가 부엌에 번집니다. 작은 부엌, 작은 도시락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도시락이 하루를 만듭니다. 화요일 아침을 기다리게 하고 혼자만의 소풍을 설레게 하고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도시락은 작지만 하루는 커집니다. 누군가를 위한 밥이 아닌 나를 위한 밥입니다. 30년 동안 가족의 끼니를 책임졌던 혜순 씨가 이제 자신의 한 끼를 챙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정혜순 씨의 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한 작은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 짧은 산책 하나, 좋아하는 음악 한 곡,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도시락을 쌉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나를 위한 밥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